네, 중국 우한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오늘은 지난 이틀 동안의 연이은 주가 급락 이후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번 여파로 미 국채나 달러, 또 금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상승과는 달리 S&P 500은 4개월 만에 제일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유가는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미 컨퍼런스 보드의 1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펄스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대신 유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모습인데요. 우선 WTI는 오늘 8%에 상승한 54.58달러에 마감을 했죠. 압두라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이 지난 12월 갑자기 감산을 발표했던 건요. 아람코의 상장을 위해 유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는 바이러스로 인한 이번 리스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네, WTI 선물은요, 27일 월요일 오후 아시아 시장에서 16주 저점인 배럴당 52.16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도로 주요 지지선인 5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예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WTI는 고작 일주일 만에 10%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고 지난 5월 이래 최대 하락폭인 12%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번 한 달을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브렌트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브렌트유는 0.6% 반등한 58.9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27일 브렌트유는 이미 60달러 선의 지지선 밑으로 떨어져서 14주 저점인 58.68달러를 기록을 했죠. 브렌트유는 주간 약 9%, 월간 11% 하락을 해서 5월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복 형제인 압두라지즈 왕자는요, 지난 9월 에너지 장관으로 취임을 해서 오펙 수장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안정적인 고유가라는 장관의 목표는 3주 전에 WTI가 배럴당 65달러를 넘기고 브렌트유는 71달러를 돌파하던 시점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2월 하루 120만 배럴 감산량을 210만 배럴로 대폭 늘리면서 발생했던 공급 부족 사태는 현재 사실상 잊혀진 상태로 보입니다. 압둘라지즈 장관은 이번 월요일 유가 급락 이후 아직 내놓을 패가 또 남아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등의 비회원국 등을 포함한 오펙 플러스가 오는 3월 열릴 회의에서 추가 감산이나 감산 기간을 최소 6월 말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2003년에 약 8,000명 감염자, 8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중국의 사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도 비슷한 비관론들이 제기되긴 했지만 실제 수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압둘라지즈 장관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중국이 17년 전과는 크게 달라진 국가라는 점입니다. 2003년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6번째 규모였고 또 원유 수요는 하루 500만 배럴이었지만요. 현재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작년 한 해 원유 소비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의 90%에 달하는 하루 90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시달리는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들 역시 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고요. 2주 전에 서명이 완료됐던 1단계 무역 협상에 따라서 향후 2년 동안의 원유를 포함한 각종 에너지 상품 520억 달러 어치를 수출할 예정인 미국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에서 전하는 글로벌 원유 시장 펄스였습니다.